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조금 특수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택시 안에서 시참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바로 시작하실까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네, 바로 갈게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해준 건 이제 기자인 친구예요. 기자인 친구가 자기가 되게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호기심이 생겼다 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너 똘순이랑 진짜 연락 안 되냐고, 자기 똘순이한테 지금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고. 네. 그래서 나 걔랑 연락 안 된다 뭐냐 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갑돌이라고 할게요. 이 갑돌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시기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 청소년기에 갑돌이네 반에 을비라는 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이 갑돌이가 다니는 학교는 지방에 있던 학교고, 완전 깡초는 아닌데 그냥 지방 도시 느낌?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던 분인데, 똘비라는 애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똘비라는 애가 서울에서 살다가 할머니네 집으로 전학을 온 거였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대충 눈치를 채죠. 그 서울에서 사업하던 집이 좀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할머니네로 와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더 신경 써주려고 하고 더 잘 적응하게. 근데 이 똘비가 너무 겉돌더래요. 약간 난 너희랑 달라, 이걸 좀 기본으로 깔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갑돌이가 나서서 막 그래도 잘 지내야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름 애썼대요. 담임이 반장이고 하니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 똘비는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냥 되게 싸가지 없고 공격적이던 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착하게 굴더래요. 그래서 얘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적응하려나 보다. 그러고 나서 지내면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서류 정리하는 걸 좀 시켜가지고, 갑돌이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똘비한테 좀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똘비가 어떤 특정 서류를 보면서 뭘 좀 적는 느낌이 나더래요. 네? 그래서 얘 뭐 하지? 이러고 그냥 신경 안 썼대요, 사실 그때는. 그러고서 그냥 며칠 좀 지나서 약간 얘가 자기 책에다가 필기 같은 걸 쓰는데 B- 며칠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근데 이건 수험생이 아닌 이상 이걸 굳이 체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뭐 저게 뭔 날인가? 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똘비가 이제 자기 학년에 친구들 몇 명한테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생일이라고. 그래갖고 한 7명, 8명한테 초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 거는 갑돌이까지 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5명이 이제 가갖고 할머니가 이제 맞이해 주시고, 그래갖고 그냥 할머니가 자기가 뭐 요새 젊은 애들은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나름대로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뭐 그러면서 되게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데 뭐 반찬이 되게 많더래요. 나물 반찬도 많고 고기 반찬도 있고 생선 반찬도 있고 국물도 이제 미역국에 소고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겠다 하고 있는데 막 밥을 집어먹고 있는데 갑돌이가 뭔가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느낌이 되게 쎄하더래요. 그냥 정말 이게 남기면 좀 실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 보니까 다른 애들은 그 A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했었거든요. 이 A라는 친구를 빼고 나머지 3명이 엄청 미역국을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똘비를 보니까 똘비는 또 안 먹고 있더래요. 그래도 똘비야 너는 안 먹어? 이랬더니 맞다, 내 거 밥이랑 국 좀 떠올게 이러고 이제 주방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그거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다고. 나 미역국을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국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랑 바꾼 거죠, 새 그릇을. 그러니까 A는 원래 국물을 잘 안 먹는데요, 또. 그러니까 야 너는 내 거 먹어 하고 또 바꾼 거예요, 그 친구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났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해서 부모님이 오늘은 뭐 학교도 뭔 일 없었냐 그러니까 그 전학 온 애가 좀 겉돌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자기 생일이라고 친구들 다 초대했다. 그래도 그냥 생일상 먹고 왔다 이러고. 그러냐, 잘했다, 그리고 잘 적응하게 도와줘라. 왜냐면 서울에서 사업하는 집의 아들이 시골로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왔다는 건 뭔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친해지지 말고 그냥 잘 도와줘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그 갑돌이의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엄청 뭐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너 생일 때 뭐 먹었냐? 네. 그러니까 그 집 할머니가 차려준 생일상을 먹었다. 생일상 메뉴가 뭐 올라가 있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생일상 메뉴하고 뭐 자기가 먹었던 생각나는 반찬들 뭐 이런 것들 다 말했는데 그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대로 전달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로 읽고 있다가 갑돌이 제 할미 집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나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일단 학교에다 말을 해둘 테니까 할머니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학교 좀 쉬니까 좋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 가서 놀 생각에 막 신나서 갔는데 할머니가 근데 그때가 이제 연말이 거의 다 될 때쯤이었긴 해가지고 내년 설까지 할머니 집에 있으라고. 그리고 이 집 대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시대라서 삐삐 할미 주고 컴퓨터 뭐 PC 통신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네. 그리고 자기 너무 심심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럼 엄마 아빠랑 전화도 하면 안 되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니네 아빠가 어렸을 때 읽던 책들 있으니까 이거 읽으면서 시간 보내라.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오냐오냐 해주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내가 놀러 가자면 다 놀러 가게 해주시던 분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를 가둬두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할머니 친구분이라는 어떤 할아버지 분이 오시더래요. 그 할아버지 분이 오시더니 장기나 뭐 바둑 둘 줄 아냐고. 그래갖고 바둑은 못 두고 장기는 둘 줄 안다. 그럼 이 할애비랑 장기나 좀 두자고. 그래서 그냥 장기를 뒀대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이 할아버지는 참 생각할 때 중얼중얼 많이 하신다 혼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장기를 막 두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갔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오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와서 장기 두자면서 혼자 또 중얼중얼 하고 그렇게 진짜 답답한데 감옥에 갇힌 느낌으로 어찌 해갖고 설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용돈을 되게 많이 주시면서 이제 집에 가도 된다 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 나 솔직히 할머니한테 이번에 너무 답답하고 서운하고 좀 그렇다 했더니 할미가 지금은 말 못해주고 나중에 다 말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일단 이 할미 믿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그 아빠랑 엄마가 이제 설날 겸 해서 온 거죠. 그리고 와서 데리고 갔대요. 그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인데로 왔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제 용돈도 두둑히 받았겠다. 네. 또 뭐 놀러도 가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3월 보통 2일 되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새학기가 딱 시작되는 날 교실에 딱 갔는데 그 반에 똘비가 있었대요. 근데 똘비가 자기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청 막 화를 냈는데 누가 봐도 너 왜 살아있어? 약간 이런 표정이었대요. 그러면서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살아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러는데 막 책상을 엎으면서까지 막 화를 내더래요. 너 왜 살아있냐면서. 그러더니 와갖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너 왜 지금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냐고. 내가 뭐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빡 뿌리쳤는데 갑자기 그 학생들이 쓰는 커터칼이 있죠. 그걸로 갑돌이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앞돌이는 칼에 찔렸으니까 이제 피가 나고 너무 놀라고 같은 반 애들도 막 다 놀래갖고 갑자기 괜찮냐고 막 이러고 119 신고하라고 막 교무실 담임선생님 불러와라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똘비가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병원에서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는 와중에 들은 소식이 연초쯤에 이 친구들끼리 이 지역이 크게 보면 강원도거든요. 네. 얼음판에 낚시한다고 했는데 4명이 다 사고가 났는데 3명이 죽고 1명이 그 A가 중내 만회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사고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고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 똘비가 어디서 잡혔냐면 A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에서 예. 베개로 A를 이제 눌러서 죽이려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소년원은 갈 나이니까 소년을 갔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퇴학 처리됐고 그리고 잊고 살았대요. 근데 평생 못 잊죠 사실. 이 A도 그렇고 갑돌이도 그렇고 평생 못 잊을 이야기인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딱 40이 됐을 때 동창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분이랑 갑돌이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시거든요. 돈을 좀 버셔서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A분은 이제 원래 동창회를 잘 안 나가시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 갑돌이는 이제 동창회를 나가서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이랑 술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있다가 그 동창회 자리에 누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동창은 맞는데 학교를 자퇴한 친구래. 나 뭐 사고 쳐서 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시골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서 뭐 자퇴한 친구인데 동창회 와도 되나?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장난처럼. 그러니까 야, 와도 상관은 없지. 뭐 우리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돌이가 똘비가 갑자기 생각났대요. 야, 그렇게 따지면 똘비도 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뭐 그래 만나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만나도 뭐 크게 문제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릴 때 그냥 뭐 사춘기 때 애가 뭐 미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그냥 던졌대요.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가 던지는 게 다른 애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근데 다른 애들이 똘비 그게 누군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그때 나랑 A 죽이려다가 잡혀간 애 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친구들이 자기가 아팠던 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파서 할머니 동네에 지금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너 아파서 할머니 댁에 있다가 새학기 때 오지 않았냐? 맞아. 그것까지 기억해. 근데 새학기 첫날 내가 칼 맞았잖아. 그건 기억해? 했더니 뭔 소리냐고. 다른 애가 얘는 기억을 못하나? 다른 애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애도 새학기 초에 얘가 다쳤던 것 같긴 하다. 얘 그래도 병원 한번 갔다. 예. 근데 칼 맞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도 똘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한 명도 똘비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혼란이었냐면 지금 자기가 살면서 만들어낸 망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동창회가 끝나서 이제 A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A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도 혹시 똘비 기억 안 나? 했더니 A가 그 새끼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내가 그 새끼 때문에 지금도 병원 가면은 특실 빌릴 수 있는 만큼 벌었는데도 내가 그 새끼 때문에 6인실에 있다고. 혹시라도 누가 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 동창회 갔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러니까 A가 그냥 너 놀리려고 한 거겠지. 야 그때 왜냐면 어쨌든 좀 도시라고 해도 시골 도시니까 그 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해. 솔직히 말해서 똘비란 이름 기억 못할 수 있어. 얼굴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 사건은 기억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너 놀리려고 한 거다.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뭐 이러고 있었대요. 아 그래야겠다. 그냥 단체로 나 놀리려고 했나 보다 하는데 뭔가 사는 내내 찜찜했던 거예요. 이거를 제 친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건 그 누구도 똘비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하고 A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기자인 친구한테 술자리도 얘기다가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한 게 넌 기자니까 혹시 찾아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 친한 형님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런 부탁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부탁 하나 들어줘서 나중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알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해갖고 똘비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생활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약간 기자로서의 그 엄청난 승부욕이 불타면서 궁금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사화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기사화가 이미 됐을 거니까 그 당시에. 근데 너무 개인적인 호기심이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일 다 제쳐두고 막 찾았대요. 그래갖고 결국엔 찾았대요. 이름을 이 똘비가 개명을 했었대요. 결국엔 찾아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 혹시 30년 전쯤에 이런 사건에 그 똘비 씨 맞지 않냐? 그 신뢰가 안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대체적으로 가해자들은 할 말 없다고 하기 싫다고 되게 불쾌하다 식으로 막 끊거나 연락 잠수타고 막 그래갖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그 사건을 어떻게 하냐고 엄청 반가워하면서 빨리 오라고 다 얘기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지금 되게 의외네? 자기가 기자 생활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피해자들은 억울해도 말하고 싶어 하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이제 가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혼자 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뭐 지금은 혼자 지냐니까 와이프도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와이프랑 딸 둘이 있고 자기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그 뭐 좀 뭐 별거 중이신 거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 똘비가 근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알고 있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를 흘러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찾아본 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할 수 있을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떠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똘비라는 애 집안이 이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니까 일제시대 당시에 뭐 나쁜 일본인도 있었지만 착한 일본인도 있었거든요. 네. 뭐 나쁜 조선인이 있고 착한 조선인이 있었듯이 그리고 옛날엔 또 이제 집송촌이 많았잖아요. 이 똘비네 집안에 조상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이때 이 집송촌에 살고 있는데 이 집안의 어떤 딸이 그 조선의 건설 노동 현장에 일하러 온 일본인 노동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선인들 대부분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건설 일을 했던 사람이라 조선에 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실한 모습에 그 여자분도 반해서 결혼을 한 거고 이분은 바로 일본으로 지금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일을 더 할 생각이니까 이 집송촌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 하다 보니 그냥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인의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못 돌려보낸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었고 그래서 그거 문제도 이제 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랑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살던 일본인을 악독한 일본인으로 몰고 같이 일하던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서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그거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이. 왜냐면 시골에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뭐 기술직으로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많이 쌓은 거예요. 이 재산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남편을 약간 조선인을 착취한 나쁜 일본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근데 그럼 와이프가 이제 반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되게 막 좀 천박한 그런 쪽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도 죽이고 근데 문제는 그때 죽은 아들이 18인가 그랬대요. 예. 그때부터 이 집안에 이걸 주도한 사람이 그 똘비의 직계 조상이랬거든요. 그래도 그때부터 증조 할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남자 형제들 중에 누군가 18살에 죽었대요. 오. 뭔가 약간 이 집안 내에는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똘빈의 형이 18살 생일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잖아요. 자기는 형 하나 누나 하나 있는데 형은 네. 넘어갔으니 자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똘빈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 무당을 한 명 고용해서 그 무당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가 그냥 버티다가 죽으면 예. 원한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는 거지만 니네가 알아서 재물처럼 바치면 그 귀신이 그 악귀가 그 원혼이 이제 이걸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게 이 똘비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렇게 좀 바뀌었대요, 분위기가. 그래도 보통 장손은 죽일 수 없으니까 둘째나 이런 사람들을 재물처럼 바쳐왔던 거예요, 사실상. 똘비는 이제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아니지만 무당을 할머니라고 하면서 시골에 끌려와서 자기 스스로 재물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 죽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한테 나름 이제 쇼부를 친 거예요. 우리 집에 돈 많다. 나 살면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나 살 방법만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러면 너랑 같은 나이에 너랑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들 최대한 모아라. 너 대신 갈 5명만 모으면 된다. 그러면 너 사는 동안 지장 없다. 그리고 7명을 초대했는데 자기가 같은 나이 학년에서 생일이 같은 달에 있는 애들 7명이 있길래 그 적었던 게 그 서류 정리하면서 개인 정보로 뭐 생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기랑 같은 달에 생일 애들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7명이 있어서 7명한테 다 생일상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5명만 왔고 이 5명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역국에 자기 피를 섞은 거예요. 미역국 끓일 때 자기 피를 일부러 좀 넣어서 쉽게 말해서 자기를 데리러 올 귀신이 헷갈려하라고. 근데 2명이 안 먹은 거예요. 2명이 안 먹었는데 갑돌이의 할머니가 늘 약간 절 같은 데 가면 자기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던 분인데 네. 그날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처 상 옆에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무섭게 네. 생기신 분들. 네. 그 무섭게 생기신 분이 자기한테 엄청 화를 내는 느낌 받았대요.
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네 이제 유명한 무당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당이 네 손자 뭐 지금 잘못 건든 것 같다. 바로 전화해봐라 해서 확인해보니까 그 메뉴 반찬들이 생일상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제사상은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도 눈에 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찬들만 다 모아두면 국물만 빼고 제사상인 거예요. 국물만 미역국이지 다 제사상이에요. 이 국물에는 그 똘비의 피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물을 먹은 애들이 헷갈리로 데리고 가라고. 근데 똘비가 이제 말하기를 자기는 근데 그날 이후로 18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다. 네. 근데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나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 내가 죽기 전에 말할 사람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왔는데, 얘는 원래 이런 걸 잘 안 믿는데 네. 저번에 이제 똘순이 때문에 약간 겪은 건 있으니까 그렇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네. 혹시 너 똘순이랑 연락되냐? 그러니까 나 지금 연락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저는 이쪽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들으면서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한 이유가, 제가 시참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데 똘순이가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걸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똘순이가 말해준 거는 저승차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속인다. 근데 저승차사인 척하는 허주나 이런 좀 악귀나 원혼 같은 애들을 속이려면 속일 수 있다.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대가가 세다. 예. 근데 그때 똘순이가 저한테 말해줬던 게 그 대가가 존재감이 없어진대요.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기 전에 제가 근데 똘순이가 그 말했어.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존재감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 기자 친구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만 해도 존재감의 개념이 그게 뭐 될까요?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나머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똘비가 개명한 이름이 사고로 죽은 애 중에 한 명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그 이름으로 바꾸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예. 심지어 자기 부모도 둘째 아들의 개념을 잊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그 제물로 바치려던 무당의 정말 그냥 손자처럼 무당 아래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방법을 알려준 거죠. 이름 개명해라.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 이름 B라고 하면 B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개명한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악몽을 꿨대요. 똑같은 악몽을. 자기가 서 있고, 자기가 그 옛날 명찰 보면은 요새는 오버로크를 치지만 옛날에는 플라스틱 같은 명찰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 명찰을 4개를 차고 있었대요, 자기가. 자기 이름, 그리고 그때 사고로 죽은 3명의 명찰을 자기가 메고 있었대요. 예. 묶여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와서 뭐 낫으로 찍는다든가, 돌로 머리를 깬다든가, 아니면 뭐 목을 물어 뜯는다든가, 맨날 이런 좀 끔찍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는 꿈을 꿨대요.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이 귀신이 자기를 죽일 때마다 그 명찰에서 이름에 이제 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씩 탁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조금씩 지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름부터 다른 친구 이름 지워지고, 또 다른 친구 이름 지워지고, 또 다른 친구 이름 결국엔 다 지워지고, 이제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조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워지면 나 정말 죽겠구나. 그리고 별거 중인 이유가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있어. 애도 둘이나 낳았어. 네. 근데 애들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와이프도 남편의 존재를 못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예. 어느 날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딸들이 자기를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얘네가 왜?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여보 쟤네 왜 저래?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똘비는 이거를 어려서부터 겪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이거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기자인 친구가 진짜 무서웠던 건 예. 자기는 죽기 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죄책감과 회한 이런 거를 좀 하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얘기를 신나게 막 하다가 마지막쯤에 그럼 이제 난 얘기해줬다가 기자 당신도 나한테 말해달라고. 당신 이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들었다고. 생존자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극대노라면서 갑돌이랑 A 걔네만 죽었으면 내가 이 고통스럽게 안 사는데 걔네가 안 죽어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걔네 때문이라고. 예.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 살겠다고 지금 친구들 5명을 죽일라 했던 사람이
되게 좀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러니까 인류애가 떨어지는 공포는 자기가 기자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봤지만 네. 익숙한데 자기한테는 사실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오컬트적인 공포를 처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다 풀로 듣기 전에 똘순이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었죠. 이 존재감이 없어질 수 있다, 저거 부작용이. 왜냐면은 귀신 입장에서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애를 속아서 데리고 간 것 뿐이지. 예. 그럼 얘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귀신의 저주는 아닐 것 같고 자연의 섭리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애가 아니게 된대요.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예.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시참에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딱히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난 이게 신기했던 거지. 예.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가 똘순이가 말한 이 귀신 속이기를 무섭다는 느낌은 안 받아 시참에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기자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때만 해도 존재감이 없어진다라는 게 그냥 좀 사람이 기가 죽고 막 나를 따르려 하던 사람도 카리스마가 좀 없어진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잖아요. 그쵸.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 세상에 너라는 존재가 이제 있는 거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름도. 그래서 저는 돌비님이 아까 주제 간단하게 해달라 했을 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딱이네. 사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예. 현실 공포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얘는 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똘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엄청난 얘기네요, 진짜.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관련된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항상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네, 자주 와주세요. 제가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똘순이가 저한테 이 귀신 속이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줬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길 아유, 바라겠습니다. 네. 돌비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족분들 그러면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야, 이게 소름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느낌으로 엄청난 소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내 원래 본명이 있으면 그거를 또 어떤 다른 개명을 했을 때 또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시들모에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귀신을 혹여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저승차사를 흉내내는 그런 존재를 뭔가 속였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돌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요. 네, 오늘 이렇게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복 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저보다 우리 돌비님 복이 터지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지 지금 열흘도 안 된 이야기 같고요. 오, 이게 저보다는 아직 저는 이제 올해 20살이니까 저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죠. 지금 이제 30대 초중반 정도 돼요. 이분이.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똘비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을 접어들은 그런 나이였단 말이죠. 근데 똘비 같은 경우가 제가 직접적으로 막 되게 친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고 저하고 친한 분하고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 똘비라는 사람의 어떻게 살아왔나 스펙을 조금 들을 수가 있었는데 스펙이 조금 특이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좀 자수성가 타입으로 크게 사업이 성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게 똘비가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막 날개를 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일이 잘 풀리셔가지고 우리가 저 친구 좀 잘 살아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선 그러니까는 나이가 이제 갓 20대 후반 접어드는 나이에 차가 4대가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돈도 많고 여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똘비가.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어찌됐건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잖아요. 본인이 일군 거를. 예. 그래서 똘비를 불러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똘비야, 너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면 지금부터 밑바닥에서 빡빡 기면서 사회생활도 좀 배우고 아빠 이제 하는 사업도 네가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라고 아버지가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똘비가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더더욱이 똘비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 했고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 사업의 날개를 달게 된 그 발판이 돼줬던 일이 뭐였냐면은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일을 좀 찾다가 중고차를 좀 했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중고차는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고차도 돈을 벌려면 내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똘비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돈도 그렇게 없었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우리 중고차 매매단지 가보면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차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뭐 당직을 쓴다 뭘 한다 이렇게 용어들이 좀 있던데 이제 거기서 어디 소속이라기보다 그렇게 몇 순번 타가지고 쉽게 말해서 뽀찌 먹는 그걸 좀 하면서 영업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아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서 눈을 좀 많이 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똘비야 네가 무작정 아빠 밑에 와서 일을 배우기보다는 나가서 영업을 배워라 얘기를 했대요. 영업을 네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은 진짜로 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자양분이 될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똘비를 바깥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네. 내쫓았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놀지 말고 나가서 영업을 하는 일을 찾아라 해가지고 똘비가 고민을 했대요. 아버지가 이제 중고차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처음에 중고차를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하는데 이게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람 구한다는 구직 광고는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어디 구인구직 사이트에 뭐 중고차 매매단지 중고차 딜러 구함 이런 게 본인이 찾는데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그냥 만만하게 중고차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막 보다 보니까 신차 영업사원 모집 공고를 뜬 걸 본 거예요. 이제 물론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주 뜨는 브랜드가 있고 자주 안 뜨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자주 뜨는 브랜드였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무턱대고 전화를 해가지고 저 똘비라고 하는 27살 먹은 남잔데요. 저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차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저쪽 전화 받으시는 분이 그러시면은 이력서를 하나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시고 저희 대표님이 전화를 한번 직접 드릴 거니까 그럼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걸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력서 태어나서 처음 써봤대요. 막 거기다가 이제 양식대로 이것저것 막 쓰고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받으니까 뭐 연락 받았다고 언제 시간 되냐. 그래서 예 뭐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요 한 2시간 있다가 그 공고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저희 매장 위치. 저희 매장에서 뵐게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얼떨결에 이력서도 처음 써보고 하니까 얼마나 엉망으로 썼겠습니까? 그거를 들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게요 보통 면접이라고 하면요 사람을 딱 앉혀두고 뭐 성장 과정이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던 면접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동차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접은요 거의 사람을 앉혀놓고 장사를 시작을 해요. 자, 네가 차를 한 대 팔면 수당이 얼마고 이만큼 팔면 또 얼마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고 거의 뭐 직업 설명회를 시작을 해요. 들어와라 이거예요 무조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TO에 제한이 없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영업사원을 한 명이라도 더 뽑는 게 대표한테 이득이거든요. 얘가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개구락지라도 밟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가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정 안 되면은 영업사원 너 차 한 대 뽑으라고 강요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막 들어오란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의외로 기분이 좋았대요. 왜? 본인은 항상 그동안 살아왔던 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었으니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본인이 을의 입장으로 머리를 숙일 줄 알았는데 본인을 막 으쌰으쌰 대우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대표님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좋다고 그러면은 내일 아침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정장은 입어야 되고 일단 집에 있는 거 정장 하나 걸치면 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 저 취업했다고. 어디 취업했냐? 저 돌비 자동차 신차 영업사원 취업했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신차 쪽이구나. 그래 일단은 뭐 네가 거기 가서 오래 있을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 좀 배워.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번 일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아빠 저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리고 좀 있다가 내가 다시 부르면 좀 나와라 그러시더니 한 몇 시간 있다가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나가봤더니 아버지가 소나타 한 대를 이렇게 주시더래요. 중고 소나타 연식은 한 7년 8년 된 거를. 아빠 이거 차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 출근할 때 너 이상한 차 타고 가지 말고 이거 타고 출퇴근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대요. 여기서 이제 소나타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고요. 해당 브랜드의 차를 사주셨어요. 우리 그 예의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일하면 현대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그 차를 타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파는지도 알려주고 뭐 본사 교육도 갔다 오고 그 당시엔 본사 교육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이제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하고도 조금은 친해졌고 네. 자기하고 묶어준 그러니까는 동기처럼 묶어준 그런 동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 가르쳐주는 팀장도 있었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나이도 젊고 뭘 하고 싶겠냐고요. 조금 내가 누군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차를 바꿔 타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본인 거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왕 하고 출근을 한 거예요. 굉음을 내면서.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나와서 차 뭐냐고 어디서 주워온 거냐고. 그러니까는 저 있던 거라고 차. 제가 차를 좋아해서 몇 대 있다고.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막 야 너 재벌이었냐. 와 이거 차 좋다. 이제 막 구경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은 차를 바꿔 타고 차가 여러 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차를 막 바꿔 타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침에 출근했다가 바깥일 보다가 집 근처 지나갈 땐 차를 바꿔 타고 또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직원들아 나 좀 봐봐라. 나 이렇게 돈 많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이게 똘비가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은 이제 느끼는 게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좋지 않아져요. 시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부턴가 직원들이 본인을 약간 따돌리는 것도 좀 느껴졌고, 조금 본인한테 거리를 두는 것도 느껴졌고, 하지만 대놓고 왕따 시키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름 뭐 같이 팀 활동도 하고, 뭐 회식도 한 번씩 하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거기에 박 팀장이라고 있었대요. 박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팀 팀장님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자랑질을 하기 전에 그래도 본인 이뻐해줬고, 가장 먼저 본인을 데리고 가서 밥도 한 끼 사주고, 뭐 썬팅샵도 소개를 해주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 박 팀장이라는 분이. 그래서 나름 이 회사 안에서는 박 팀장님하고 그래도 가장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박 팀장님이 하루는 되게 심각하게 본인을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저 바깥에서 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 어디 쪽에 있냐? 그래가지고 저 뭐 무슨 동 쪽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커피 한 잔만 하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시죠 하고 이제 나갔대요. 나가니까는 박 팀장님이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한숨을 팍 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커피숍에서. 그래서 팀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네가 한참 나보다 이렇게 어리기도 한데 말이야.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할만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딴 게 아니고 너 회사 사람들이 너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냐 모르냐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당해야 될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는 이해를 못했대요 그걸. 그러니까 박 팀장님이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왜 여기서 차를 팔고 있겠냐. 먹고 살려고 차 파는 거 아니냐. 집에 돈이 많으면 차 왜 팔겠냐. 그러지 않겠냐. 배운 게 많아서 판사, 검사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차 팔겠냐. 아니지 않냐. 근데 네가 와서 거기서 그래버리면 상대적 박탈감이란 게 있는 거다 똘비야. 사람들이 너한테 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좀 화가 나더래요. 네. 왜 화가 나냐. 내가 니들한테 피해 준 게 뭔데. 내가 니들한테 뭔 피해를 줬길래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박 팀장님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화가 좀 나더래. 어린 호승심이죠. 예. 말대꾸를 꼬박꼬박 했대요. 근데 팀장님 제가 뭐 할부를 땡겨서 차를 산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돈 빌려서 제가 이렇게 차를 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도 직업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면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건 조심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박 팀장님이 똘비야 그러지 말고 네가 퇴근하고 뭘 타고 다니든 그 네 자유인데 출근해서 영업시간 동안은 우리 회사 차 타고 돌아다녀. 이거는 내가 팀장으로서 너한테 꼭 명령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몇 번 단속을 하시더래요. 근데 업무 중에 우리 브랜드 차를 타라는 게 뭐 또 잘못된 말은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님이 또 회사 사람들하고도 조금 더 안 서먹서먹하게 얘기도 해주고 조율도 해주고 하면서 박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멘토가 된 거예요. 본인을 이제 막 여러모로 사회생활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많이 따랐고 본인도 밥도 사고 또 팀장님이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게 한 1년 정도 흘렀대요. 흐르면서 매일 얼굴 보고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친해졌죠. 하루는 박 팀장님이 급하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팀장님 그러니까는 야 똘비야 내가 지금 그 계좌 하나 찍어줄 테니까는 거기로 20만 원만 좀 쏴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20만 원이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거기로 좀만 쏴줘봐. 내가 내일이나 해가지고 네 거 통장에 다시 넣어줄라니까 일단 조금만 부탁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이제 그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조금 이제 가르쳐주고 했던 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 거래는 안 하는 거다. 그게 좀 있었어요 똘비가.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면 샀고 내가 뭐 널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이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팀장님 하면서 이제 어렵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그런 거래는 조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야 뭐 너 20만 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본인도 좀 내심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제가 돈이 지금 좀 없네요. 제가 얼마 전에 뭘 좀 사가지고 죄송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네가 20이 없어? 일단 알았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뭐냐? 하고 끊더래요. 네.
그 전화 끊고 아유 그냥 입금할 걸 그랬나 이거 보니까는 다른 업체에다가 급하게 보내줄 것 같은데 지금 팀장이 아마 운전 중일 건데 그래서 그랬나? 아 내가 좀 실수했나? 에이 몰라 하고 이제 며칠 흘렀어요. 며칠 흐르고 나서 이제 본인이 팀장님한테 인사하고 밥 한 끼 먹자고 점심에 식사하시죠 팀장님 얘기를 하니까는 팀장님이 본인을 쓱 보더니 야 네가 밥 사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밥 살게요 팀장님 가시죠. 그러니까는 야 너 돈 없다며 막 밥 살 돈 있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 저 그 아빠 카드 있어요. 가서 아빠 카드로 식사하시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시 잘 사는 집은 달라 그러면서 맛있게 밥을 먹고 화기애애했대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들어와가지고 오후 한 4시쯤 박 팀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야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예 너 어디냐? 아 저 매장입니다. 야야 잘됐다. 저기 그 돌비 썬팅샵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팀장님 내가 내일 줄 테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30만 원만 카드 결제 좀 해놔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30만 원만 끄시라고 형이 내일 보내준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팀장님 이게 아버지 카드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좀 끄셔놔보라고. 지금 운전 중이어서 근다고 일이 좀 급해서 그래. 손님이 지금 왔다 갔는데 한번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이게 아버지 카드고 이렇게 내가 막 끄시면 좀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다. 거절을 했대요.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는 되게 찜찜하면서도 이 팀장님이 왜 그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본인이 이제 퇴근길에 퇴근을 쭉 하는데 돌비 썬팅샵 근처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싹 지나가는데 박 팀장님이 저기 있는 거예요. 뭐야? 보니까 박 팀장님이 썬팅샵 사장하고 막 커피 마시면서 뭔 얘기가 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럼 나한테 이렇게 안 시켰어도 될 만한 일인데 왜 저러실까 하고 그냥 퇴근을 해서 그냥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었대요. 근데 11시쯤 박 팀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좀 이거 에바 똥 싸는데 하면서 예 팀장님 하고 약간 띠껍게 받았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소리가 혀가 좀 꼬여있더래요 팀장님이. 참고로 이 박 팀장이라는 사람 나이가 그 당시에 30대 중후반이었어요. 야 똘비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팀장님 술 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술 한잔 했지. 야 너 세상 너 개같이 살면 안 돼 새끼야 막 뭐라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팀장님? 제가 혹시 뭐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그래 현금은 없다 진짜. 가서 카드만 뭐 한 2-30만 원 그거 끄시고 내가 저녁에 보내준다는데 너 그것도 안 해주는데 너 진짜 이건 좀 내가 섭섭한 거 아니냐? 나를 너무나 네가 이거는 사람 새끼를 안 보는 거지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섭섭하신 거 100번 이해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도 있었고 제 신념 자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랬다. 제가 팀장님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뭐 양주를 제가 모신다던가 제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모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 그냥 껄끄럽고 얼굴 낯짝이 뜨거워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새끼야 네가 나를 얼마나 개수로 본 거야. 야 처음부터 아니면 아니다고 말을 했어야지. 없어요. 야 너 지금 나와봐. 나와서 인마 내가 네 거 계좌 까가지고 너 지금 돈 있으면 어떻게 할래? 1,000원당 귀싸대기 한 대씩 맞을래? 너 할 수 있겠어? 막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카드도 내가 이 개새끼야 썬팅샵에다 다 확인해봤어. 네가 그 점심 먹을 때랑 그 끄시던 카드 그 검정색 그 카드 너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너 그걸로 항상 썬팅샵 결제하잖아.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왜 다 아는 거를 그렇게 너 나 매기는 거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엄청 막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뭐 제가 피해를 드린 건 없잖아요. 팀장님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제 신념이 있어서 도움을 못 드린 게 잘못입니까? 또 할 말 다 했죠 똘비가. 그러니까는 박 팀장이 이제 뭐라고냐 처음 들어와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직원들하고 뭔지도 모르고 천둥 벌거숭이 같은 새끼를 내가 사람 새끼 만들고 회사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그럼 너 내 도움 받았네? 나는 너한테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도움을 베풀었네? 네 말대로라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항상 병신인 거야 네 말대로라면. 그잖아.
그냥 네 밑닦고 다니는 병이란 말을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랑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팀장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좀 일방적으로 끊었대요. 전화가 몇 번 더 오는데 안 받았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좀 꺼끄럽죠. 앉아있는 게. 박 팀장님이 좀 지각을 해서 출근을 하더래요.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앉아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박 팀장님이 야 똘비야 담배 피러 좀 나가자 그러더래요. 담배 피러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야 똘비야 어제 미안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술 먹고 너한테 실수했다. 나 진짜 야, 미안하다 똘비야. 사과를 하더래요 본인한테. 그리고 똘비가 아닙니다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팀장이 야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것도 있지만 야 그래도 임마 섭섭한 거야. 뭐 내가 2-3천 송금해달라고 했냐? 2-30 가지고 너도 임마 사회생활 하면서 그거는 좀 그건 아니야 임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전 그래도 싫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래 이 새끼야 신념 잘 지키고 살아 임마. 에이그 너 임마 그 신념 변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오늘은 내가 점심 샀기 미안하다. 그러면서 박 팀장님하고 점심을 이제 맛있게 먹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박 팀장님하고 뭐 트러블은 전혀 없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일을 시작하면서 원래 아버지하고 상당히 큰 평수 아파트에 이제 둘이 살았었는데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아버지가 또 하나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나와서 살았대요. 혼자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제 뭐가 이상하냐. 내가 분명히 어저께 집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어서 저쪽에다 던져놓은 것 같은데 양말이 다른 데 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리모컨이 원래 내가 항상 탁자 놓는 자리에 놓는데 그 자리에 안 있고 식탁 위에 가 있다든가. 근데 똘비가 술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집을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층수도 되게 높고 뭐 문을 강제로 바깥에서 뜯었다던가 이런 흔적도 없고 이거 조금 뭔가 느낌이 쎄한데 일단은 뭐 그러겠지 하면서 본인이 버릇처럼 뭘 했냐.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었대요. 집에 항상 이제 뒹굴러 다니는 것들.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그 다음에 슬리퍼, 그 다음에 현관의 신발 위치. 이런 것들을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 메모하는 그런 어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메모를 하고 이제 자버릇했대요. 이게 왜냐면 본인 느낌이 너무 찝찝해서 몇 번 위화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지 진짜로 열흘도 안 됐을 때 분명히 내 핸드폰에서는 지금 신발장에 내가 자기 전에 나와 있던 거는 내 거 구두 2켤레하고 운동화 1켤레였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구두가 2켤레에 신발이 3켤레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뭔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몽유병이 있다고 쳐도 몽유병이 이런 식으로 되게 섬세하게 움직일 순 없다. 이건 필시 아버지가 왔다 간 거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빠 혹시 저 잘 때 집에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니네 집을 뭐 하러 가냐고. 나 바쁘니까 끊으라고 끊으시더래요. 아빠는 아니고 내가 어저께 새벽 1시 반에 자서 아침 7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6시간 정도 내가 이제 취침 시간인 거예요. 그 새벽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도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경비실에 가갖고 부탁을 했대요.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저 몇 동 몇 호인데요. 새벽 1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 저희 층에서 엘리베이터 내리는 거 조금 한번 확인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는 경비실에서 도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새벽 한 4시쯤 어떤 남성이 우리 공동현관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진짜로 능수능란하게 딱 치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본인 층에서 내려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카메라가 보통 안에서 바깥쪽을 찍거든요. 대부분. 타는 사람 얼굴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똘비네 집 비밀번호를 치는 것까지 다 녹화가 된 거예요. 싹 됐어요. 근데 얼굴이 드러나 있어요. 마스크도 안 꼈고요. 모자도 안 썼어요.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래요. 박 팀장이더래요.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뭘까. 집에 없어진 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박 팀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기 팀장님 그러니까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팀장님 요즘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나 뭐 아무 일도 없지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박 팀장이 오덕인 집에서 발 닦고 잤지? 새벽에 어디 뭐 외출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뭐 때문에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새벽에 나가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너 어디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굴 좀 잠깐 볼래? 그러더래요. 얼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어디 장소에서 만났대요. 카페는 아니었고 그냥 약간 공터 같은 데서 만났대요. 팀장님 어제 새벽에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박 팀장이 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바보입니까? 뭐 그렇게 조금 바꿔놓으면 제가 무서워가지고 막 혼자 오들오들 떨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애입니까? 바보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팀장님? 일단은 신고하기 전에 팀장님 얼굴 한번 보고 신고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도 인정하시네요. 다행히. CCTV랑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도 그래도 좀 사람들이 걷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걸어다니는. 박 팀장이 무릎을 꿇어버리더래요. 거기서. 본인보다 거의 10살 많은 사람이 무릎을 딱 꿇더니 똘비야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네가 좀 많이 미웠다. 그래서 그랬다. 일단 일어나시라고. 내가 왜 미워요? 그러니까는 말은 못했지만 요즘 내가 많이 힘들거든?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널 보니까 배알이 꼴렸었나 보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집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그게 참 크네. 그러니까는 뭐 네 동선 뻔하잖냐?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그 계단 그쪽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한번 봤어. 나도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신고하면 처벌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받아도 싸지. 근데 니도 알다시피 내가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 씌었었나 보다 하면서 막 빌더래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좀 약해지더래요. 팀장님 2번 다진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팀장이 미안해 그러면서 그렇게 어야무야 그 일이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딱 넘어가고 한 달 반 정도 흘렀을 때 박 팀장님이 똘비야 하면서 이제 그 1달 반 시간 동안 그래도 좀 어색한 게 조금은 풀렸대요. 똘비야 나 오늘 일 하나만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팀장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나 출장 상담 가는데 네. 좀 같이 좀 한번 가주면 안 되겠냐? 제가요? 출장 상담 가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내 차가 오늘 아예 바보가 돼버렸네? 이거는 뭐 돈 빌리는 거 아니잖아. 도움 한 번만 좀 주라. 내가 기름 넣어줄게. 진짜. 주유는 됐고요. 알았어요. 그럼 몇 시에 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장에서 한 4시쯤 출발하자. 내가 저녁밥 사줄게. 그러더래요. 예. 알았다고. 그래서 4시에 이제 매장에서 출발을 했대요. 이제 길을 알려주시는데 상당히 외진 곳으로 가더래요. 상당히 외진 곳으로. 차로 대략 1시간 좀 넘게 갔대요. 굉장히 먼 데로 가가지고. 그리고 그날은 요 근래 날씨처럼 눈이 좀 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때 막 퍼붓기 시작했던 게 아니고 눈이 좀 한번 퍼붓고 좀 쨍했다가 쌀이는 좀 내리다 말다 이 정도 날씨였대요. 딱 어느 위치를 가니까 똘비야 잠깐만 나 여기 먼저 내려주고 야 저쪽 공터 있네. 저쪽 가가지고 차 대고 잠깐만 있어 하는데 이렇게 산길이 하나 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예. 이렇게 산길이 하나 나 있고 본인은 그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똘비는 이 옆에 공터에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똘비가 알았다. 그리고 한쪽에서 이제 핸드폰 게임하고 있었대요. 한 3-40분 있었을까? 전화가 오더래요. 박 팀장님한테. 똘비야 여기 아까 내가 올라온 길 있지. 너 네 거 차로 지금 올라올 수 있겠냐? 길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경사가 그렇게 심해 보이지도 않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별로 안 미끄러지고 올라갔대요. 조금 빙판져 있긴 했었는데 싹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코너를 싹 돌아가지고 몇 번에 이렇게 코너를 굽이 들어가니까 안에 산장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거기에 이제 박 팀장님 계시고 어떤 남성분 한 3분 정도 계시더래요. 네. 그 앞에 공터에 차를 세웠대요. 내리라고 박 팀장님 내렸대요. 그러니까는 야 똘비야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야 우리 나가서 밥 먹고 오자. 그러더래요.
좀 늦으세요.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 인사해. 이쪽 지역 그래도 여기서 좀 방귀 좀 끼시는 분이야. 너도 명함 하나 드려. 그래가지고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차도 팔고 하자고 하면서 얼떨결에 거기서 똘비 거 차를 두고 네. 여기 계신 분 거 차를 타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삼겹살 먹고 들어왔대요. 한 시간은 2시간 좀 넘게 소비가 됐고 맛있게 밥 먹고 이쑤시면서 다시 산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해가 이미 진지 오래죠.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일단은 뭐 잘 먹었고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제 한참 이제 그렇게 하고 박 팀장님이 똘비야 잠깐만 내가 밑으로 조금 하나 내가 여기서 체크할 게 있으니까 너 시동 걸고 1분 있다가 나와. 나 저 밑에서 픽업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더래요 박 팀장님이. 예 알았어요. 그리고 차에서 핸드폰 잠깐 보다가 한 1분 있다가 시동 걸고 이제 산장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구비구비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산장에서 나와가지고 한 80m 정도는 염화칼슘을 뿌려놨나 바닥이 얼음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쭉 내려가니까 저 아래쪽에 박 팀장님이 손을 막 흔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주고 박 팀장님 차 타고 가자고 딱 갔대요. 이제 80m 정도 구간이 끝났을 때 다시 이제 빙판길이 쭉 시작이 돼요. 뭐 본인이 그렇게 안 미끄러지고 올라온 길이잖아요 지금. 근데 차가 너무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방금 전에 저 사람 차 타고 올라올 때도 전혀 미끌림이 없었는데 내 차가 이렇게 미끌린다고? 이거 뭐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브레이크를 쓰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차가 그냥 썰매를 타듯이 쭉 미끌려 내려가가지고 앞에 나무를 빡 때려 박았대요. 그냥 빡 하고 때려 이제 박으니까 에어백이 빵 터지더래요. 생각보다 속도가 상당히 붙어 있었대요. 박았을 때. 충격이 상당하더랍니다 몸에. 막 귀에서 이제 막 그 삐 소리 나요. 에어백 터지면. 이거 죽겠네. 팀장님 괜찮으세요? 팀장님 이제 보는데 팀장님도 막 아이고 하면서 안전벨트를 풀어더래요. 저도 이거 내려야지 하면서 이 안전벨트를 끌으려고 버클을 딱 누르는데 안전벨트가 안 끌리더래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안 끌려? 하니까 옆에서 팀장님이 나와봐 내가 좀 해줄게. 그러면서 팀장님도 막 힘을 주는데 이게 안 끌리더래요. 그리고 그 안전벨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백이 전개가 될 때요.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면 딱 사고가 날 때 안전벨트 안에서도 작은 폭약이 하나 터져요. 그러면서 벨트를 쫙 잡아 당겨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트가 이 폭약의 힘으로 진짜로 장력의 최대값으로 내 몸을 쫙 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통 이제 살살 끌으면서 옆에 벨트 끌으면 내려지거든요 그냥. 근데 벨트가 안 끌리고 이 최대 장력으로 당기고 있는 이 안전벨트 가슴 쪽도 안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묶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가 어떻게 작살이 났는가 시트도 안 움직여지고. 그러니까는 똘비야 너 움직여봐. 이거 왜 그래 너 시트 안 움직여? 시동 걸어봐. 근데 누르니까 안 되니까. 에이씨 그러더니 팀장님이 그때 백팩을 메고 왔거든요. 좀 큼지막한 백팩을 묵 열더래요. 그러면서 백팩에서 뭘 꺼냈을 것 같습니까 돌비님? 뭐 뾰족한 칼? 망치? 아니요. 핸들을 꺼내더랍니다. 핸들. 우리 부품 가게 가면 핸들만 팔아요. 핸들을 싹 그 안에서 꺼내더랍니다. 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핸들을 손에 딱 쥐더래요. 그러면서 야 안 움직여지는 거 맞지? 그러더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그 핸들로 본인을 막 치더래요. 찍더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 핸들이 되게 가볍고 연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핸들은 그 안에 통짜 쇠입니다. 이걸로 두드러 맞으면 이거 작살납니다. 진짜 핸들로 맞으면. 핸들로 막 찍는데 본인이 의자에 묶여있으니까 어떻게 반항을 못 하겠더래요. 심지어 박 팀장은 본인 쪽 차 문을 열더니 몸은 반쯤 차 바깥에 나간 상태로 본인을 막 때리는데 팔로 막는데 팔뼈가 부러지는 것 같더래요. 그게 한참 막 그렇게 본인을 막 쑤시다가 박 팀장이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이걸라 너는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뒤지는 거야 이만한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나한테 왜 그래요? 팀장님 하면서 막 끌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는 병신아 그거 안 풀려 이 새끼야. 눈치가 촌이 없어요 병신 새끼고. 야 네 신년껏 한번 얘기해보자. 야 20만 빌려줘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핸드폰은 또 어딨나 모르겠고, 야, 20만 빌려줘 하면서 박 팀장이 여기저기 고개를 막 두리번두리번거리더니 튕겨져 나가서 그 시트 밑에 들어간 똘비 거 핸드폰을 이렇게 빼주더래요. 똘비한테 딱 쥐어주더래요. 야, 20만 꺼주라고, 보내보라고. 그러면 나 여기서 너 갈 길 가라고. 벨트 내가 끊어줄게, 칼로. 어떻게 할래? 20 보낼래? 어떻게 할래? 네 신념을 지킬래? 어떻게 할래? 그러더래요. 장난치지 마세요, 팀장님. 사고까지 나는데 이게 뭐 개같은 소리야 진짜. 얘기를 하니까는 사고가 그냥 났을까? 에라이 뷰이나 그렇게 차 좋아하는 놈이 차가 바뀐 걸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는 그치, 모르지. 타이어 바뀐 거를 눈치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더래요. 똘비를 데리고 나가서 식사는 2시간 반 동안 예. 누군가가 와서 기존에 있는 휠을 빼고 똑같이 생긴 완전히 달아서 맨들맨들한 타이어를 장착한 휠을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와. 이게 양산차는 똑같은 휠 구하기가 쉽잖아요. 예. 불싸 싶더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박 팀장이 준비해서 왔나 싶더래요. 지금 팀장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팀장님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고 그냥 신념을 지키라고. 네 신념. 너 20만 원 지금 나한테 송금해. 내가 1시간 뒤에 다시 너한테 보내줄게. 20만 원만 송금해라. 그러면 너 아무 일도 없다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 이 사람아. 그런데 네 신념은 버린 거다. 어떻게 할래? 제가 일단 28호 보내드릴게요 하고 이제 핸드폰에서 보니까 어플을 킨 거예요. 예. 딱 금융 어플을 딱 키자마자 본인의 딱 정확히 그 인중 앞니 있죠, 앞니. 거기로 이 핸들이 확 날라서 찍어버리더래요. 빵 맞으면서 앞니 위아래 겁나 강냉이 털렸대요. 입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렇게 털려버리니까. 막 부여잡으니까 핸드폰 빼가지고 저 밑으로 갖다 집어 던져버리더니 예. 이 뷰 같은 새끼 신념이 어쩌고 저쩌고 개 별 지랄 같은 지랄은 다 하더니 뻘 새끼 그러면서 미친듯이 본을 때리더래요. 어느 정도로 힘을 주면서 때리냐면 차가 들썩들썩 하더래요. 이 박 팀장 때문에. 머리를 찍히고 막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데 차가 옆으로 미끌미끌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미끌 하더니 차가 쫙 미끄러지면서 옆에 그 낭떠러지가 아니고 번면이라고 그러죠. 번면. 경사면을 따라가지고 차가 쭉 미끌려 내려가 버리더래요. 여기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내려가면서 나무에 몇 군데 퉁퉁퉁 박으면서 똘비가 거기서 정신을 놓게 됐대요. 그러니까 옆에 이런데 A필러, B필러 쪽에 머리를 막 찐 거예요, 내려가면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답니다, 똘비가. 딱 병원이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일어나서 이제 의료진 분들 찾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와 계셨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거기 왜 가 있었냐. 박 팀장 그 개 잡아야 된다고. 박 팀장.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싹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게 있었어요. 예. 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 본인을 놔두고 박 팀장은 걸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행동들에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안에 산장 쪽에 찍고 있는 CCTV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이런 것들 다 똘비 혼자 운전하고 있었어요, 지금. 차를.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카메라가 딱 찍었을 때는 항상 똘비 혼자 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박 팀장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산장 사람들도 똘비랑 밥 먹었다고. 그리고 음식점 갔더니 음식점은 CCTV가 없었고 진짜 사전에 뭔가 철저히 준비된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참 못된 놈일 수도 있겠네 그러시더래요. 오? 그러면서 일단 너는 몸조리 잘 하라고 그래 놓고서 똘비 병실에 사람을 하나 붙여주더래요. 경원이죠, 경원. 옆에 경원분을 한 분을 붙여주고 아버지가 업무를 보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병실에 박 팀장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경호원은 옆에 있고 박 팀장이 들어와서 딱 무릎 꿇더래요. 미안하다고 가서 자수하겠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게 된 거예요. 예. 박 팀장이 우리가 흔히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그래요, 그냥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순 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나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사람이 180도 변할 때는 대부분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에 갑자기 빠져갖고는 이 사람이 그쪽에 손을 대가지고 진짜 손대지 말아야 돈까지 다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움직이라고 뭐 똘비한테 몇 번 부탁을 했었는데 똘비가 이제 거절을 했죠. 근데 이게 거절한 게 밉상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박 팀장 눈에는 이게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였던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사준 밥값이 얼만데, 내가 알려준 게 얼만데, 너는 그렇게 쓰고 싶은 거 팡팡 쓰면서, 아니 내가 저녁에 보내주겠다, 너 나 거짓 취급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혹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똘비 집에 들어간 거 있죠? 예. 거기서부터가 박 팀장이 비밀번호를 알아봤던 게 아니에요. 박 팀장이 사람이 그렇답니다. 궁지 끝에까지 몰리게 되면요. 아 그래, 도박을 한 내가 개자식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된대요. 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사람이 한 군데 내 분풀이할 곳을 찾기 시작을 한대요.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풀이할 곳을 찾는데 그 사람이 똘비였대요. 얘는 너무 편해 보이거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진짜로 뭐 갚아야 되는 돈까지 다 끌어 모아서, 우리가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흥신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불법적으로 뭔가를 알아봐주고 대행해주는 쪽을 컨택을 해가지고 똘비네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번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털어올까? 아니면 자고 있는 놈을 좀 찍어버릴까? 아 그러기엔 내가 이거 걸릴 것 같은데 하면서 망설이고 있던 중에 똘비가 발견했던 거고, 여기서 똘비가 아량을 베풀면 안 됐었어요. 아량을 이제 베푸니까 이것 봐라, 이 병신 같은 새끼 또 착한 척하네, 그러면서 그 산장리를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 팀장한테는 지금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분풀이를 하고 어차피 내 인생은 됐어 지금. 어차피 나는 오늘 밤에 내 스스로 가든가, 예. 스스로 안 가더라도 나는 깜빵 가, 곧 있으면. 가정은 박살 났고, 그러면은 편하게 호의호식하는 니놈의 새끼는 내가 병을 만들거나 죽여야겠다. 여기에 꽂힌대요, 사람이 진짜로. 아니, 예. 그게 딱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 일을 기획을 하게 된 건데,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이 일을 뒤에서 봐준 사람에게 싹 족쳐버린 거예요. 자금력이 되니까. 아, 예. 여기서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예.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신고해서 이 사람이 잡히면 뭐 할 거냐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그걸 전제에 잘 안 둔대요. 내가 죽는다는 전제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네.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 두 번째 착각이 내 개인정보가 안전히 보호되고 있을 거란 착각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계좌, 증권, 보험 다 털린대요, 다. 이거는 뭐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저 들은 얘기입니다. 네. 다 털린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는 이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 털어봤었던 거예요. 이 27살짜리 애송이가 도대체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더 배알이 뒤틀렸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게 거기에 꽂히기 시작을 했던 거고. 예. 어찌됐건 그래서 똘비는 죽을 뻔했죠. 그리고 박 팀장은 당연히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교화시설, 그런데 교도소죠, 교도소. 예. 들어가 있고. 그런데 똘비가 이런 일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겪으면서 똘비도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대요. 아, 차라리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자. 도와주는데 단발성으로 딱 끝낼 수 있게 내가 이야기를 잘해야겠구나. 전부터 아예 그냥 이렇게 매정하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매정하게 할 땐 하더라도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나 있는 거 내가 부자인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돌려 말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인생을 좀 배운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에는 또라이도 많구나.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똘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회에는 진짜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많죠. 생각보다 근데 너무 그 많아요.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궁지 끝까지 몰려가지고 최후를 결심을 하면서 나를 타겟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선이 무너진다는 거. 야,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로 새해부터 또 인류애가 박살이 나는데, 그래서 아유,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현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모르겠어.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없죠. 그렇게 한 거 자체가 아무리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야, 그 말씀을 드린 진짜로. 겁니다. 예. 이 박 팀장이라는 사람도 정상 상태였을 때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박 팀장도 뭔가 생활이 다 무너지고 본인이 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이번 생 마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이번 생을 떠나기 전에 한 군데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분풀이할 곳을 찾는다 이거죠. 거기에 타겟이 되면 안 된다. 진짜로 이 세상이 무섭긴 하지만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 너무나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네. 최대한 저도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응원을 해주신 거네요. 예, 목요일날 정상적으로 뵙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진짜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공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방송을 하다 보면 그냥 방송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서 내 분풀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예,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러고 있었다면 그냥 그 행동을 멈추시고 반성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